어떻게 한 입 드셔볼래요? 이 북한 같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인 거 알죠? 한 입도 안 주세요? 한 입이 뭐예요? 국물도 없어요. 국물 내가 다 먹어버리지. 푸짐하게 버리니까. 좀 끓으면 이제 스프 넣고. 뭔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펜션 온 느낌인데? 캠핑. 북한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남한 상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불법이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이런 당 간부들은 이거를 먹어요.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 통제를 하고 자기네는 먹어도 되는. 근데 굉장히 비싸고 사치일 수도 있어요. 사치. 일반인들은 이걸 상상도 할 수 없을걸요. 이거 먹는 거를. 만약에 단속에 걸리면 그것도 만약에 우리 집이 좀 돈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풀려나고요. 돈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벌금을 내고 끝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뭐 단련대 이런 데도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 땅은 진짜 돈만 있으면 이제 물질 만능의 세상. 계란은 이제 북한에서 그 학교에 나가면 운동회 같은 데 나가요. 그럼 배낭 메고 막 가거든요. 도시락을 싸는데 그때 이제 삶은 계란을 정말 무슨 특별한 날이나 이럴 때나 이제 계란을 좀 먹는 기회가 생기고 그래요. 대부분 그래도 계란 정도는 먹어요. 그 정도까지 열악하다 하시면 정말 열악하신 거죠, 상황이. 계층이 총 3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뭐 핵심 계층, 기본 계층, 적대 계층이 있는데 적대 계층은 일단 좀 반동분자, 이런 남조선 물품 팔다가 걸린 사람들도 이제 적대 계층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우리 집 또한 이제 뭔가 핵심 계층이었는데 태극기를 흔들어가지고 이제 완전 적대 계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기 아오지 탄강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다 다 추방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시골로. 제가 그 세상에 태어나기 전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적대 계층으로 태어난 거죠. 와. 이거 시청자님들 침 흘리실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라면 다 끓이신다. 누가 끓였는지 참 맛있네. 그냥 그 땅을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탈북을 선택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보이부에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잡으러 왔는지 지금도 되게 신기해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CCTV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브로커 집에 숨어 있었거든요. 집까지 찾아왔어요. 어떻게 왔는지 너무 신기한데 그래서 저는 그냥 두만강 근처도 가지 못하고 바로 이제 잡혀가지고 깜빵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2006년도부터 이제 어린아이들도 감옥에 가게끔 법에 허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2006년도였거든요. 감옥살이를 11살에 하게 되었었어요. 그 제가 제일 어린 나이였죠. 그냥 짐승 같은 1년이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거기 안에서 살았는데 화장실 보고 싶고 그러면 이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키고 계시는 그 보이부님이 기분이 좋으면 보내고 기분이 안 좋으면 제가 바지에 싸든 말든 이제 상관을 안 하는데 바지에 싸면 일단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냄새 난다고 때리고 감옥 안에 화장실이 다 있어요. 문도 없어서 사람들이 앉아서 쌀 때 다 구경해요. 이렇게 먹는 것도 이제 옥수수를 한 10% 정도 풀어가지고 그냥 물처럼 이렇게 이 정도의 물이에요. 그냥 밥이. 근데 거기에 이제 야채도 없고 소금도 거의 간이 안 되어 있어서 한 달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거든요. 대부분 이제 친척들이 면회를 와요. 북한에 그 속도전 떡이라고 있는데 그 가루를 갖다가 주면은 그걸로 해서 이제 영양 보충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1년 동안 면회 오는 친척도 없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으니까 이제 에너지 소비가 좀 더 어르신들보다 더 적잖아요. 신진대사가. 그래서 살아남지 않았나 싶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 부처님 자세로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밤에 재우고 기상하면 또 그 자세로 앉아있어야 되는. 폭행은 뭐 일삼았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세뇌를 받다 보니까 장군님께서 나를 백마 타고 구원해주러 오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그 감옥 안에서 했어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살나고 나를 감옥에 둔 건 김씨일가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라면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는 감옥 안에서 그런 밥을 먹고 있고 세상 밖에 살아가면서도 진짜 매일과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지 않을까. 네. 맛있네요. 아. 어떻게 한 입 드셔볼래요? 이 북한 같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인 거 알죠? 한 입도 안 주세요? 한 입이 뭐예요? 국물도 없어요. 누가 이런 걸 줘요? 국물 내가 다 먹어버리지. 이 음식이 만약에 북한 들어갔으면 인기 많았을까요? 당연하지. 없어서 못 먹죠. 이제 대한민국 라면도 그렇고 초코파이 있잖아요. 초코파이도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개성공단인가? 한국 분들이 초코파이를 갖다 줘요. 그러면 그걸 아꼈다가 장마당에 나가서 팔아요. 이 북한에 가져가면은 이거 한 3배의 가격을 받아도 팔릴 것 같아요. 네. 젓가락. 한국식 젓가락. 국물 더 드릴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저는 만기예요, 만기. 저는 감옥 안의 삶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달픈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세상 밖을 딱 나오니까 더 지옥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이게 또래 친구들이 다 세뇌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북한 땅에서는 변절자, 배신자, 반역자예요. 이러면서 맨날 돌멩이 던지고 저한테. 그런 삶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막 이런 자책,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그런 억울함, 또 이제 부모님들이 나를 버리고 갔다는 분노, 이게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아, 더 이상 나는 살면 안 되겠다. 난 그냥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그 늪에, 동네에 있는 늪에 가서 자살 시도를 했죠. 근데 그때 늪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물이 막 목구멍 막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뭐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고 행복했던 기억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막 가엾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은 목숨인데 다시 한번 탈북하자. 가다 죽으면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런 생각에 다시 이제 그 늪에서 살아나왔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의 삶보다 세상 그 밖이 더 무서웠어요. 더 힘들었어요. 중국에서의 삶은 처음에는 좀 많이 고달팠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5년 만에 이제 만났는데 솔직히 원망만 했지 어머니가 막 그립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원망보다는. 근데 어머니를 딱 만나는 순간 아, 우리 엄마가 잘 살고 있진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지매매죠. 당해가지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내가 그 집에서 얹혀 살기에는 너무 엄마한테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북한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것처럼 다시 나왔어요, 걸어서. 근데 북한에서는 말이 통했지만 중국 땅에서는 이제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혼자서 막 몇 시간 동안 걸어가지고 이제 시내 밖으로 나가서 갑자기 앞에 저기 반짝반짝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지? 너무 이쁘고 막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그런 헤어숍이었어요. 갔죠. 들어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세요.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때부터 거기서 머리 씻고 염색하는 거 도와주고 혼자서 이제 그 바닥에다가 이불 피고 자고 3개월 일하니까 한국 돈 6만 원 정도를 주더라고요. 첫 월급이었지. 어머니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그때 있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사는 상황이 또 열악하다 보니까 또 어머니 옷 사드리고, 그리고 나는 완전 그 거지 같은 옷을 하나 걸친 거 다 하고 냄새나는 아이였어요. 냄새나는 옷. 근데 메이크업도 안 하고 했는데 피부가 엄청 좋았어요. 그 손님이 저를 보고 나서 너 피부 미용 배워보지 않을래? 그분 따라서 가서 피부 미용을 같이 배우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중국인 신분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언어가 통하고 막 이제 내세장 같고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나 한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또 잡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도 못 믿었어요. 나는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해서 북한에서 왔다는 거는 지금도 제 친구들은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냥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 뭐 연예인 봤냐? 김희선인가? 그분을 봤냐? 막 그러고. 그럼 뻥 까고 봤다.
네, 그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오면은 야, 너 강남에 가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봤다. 그러면 어디 있는데? 그러면 저기 어디 시골에 강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부자들이 엄청 많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탈북하고 한국에 와보니까 강남이 서울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구라 까고 다녔어요. 예전에 살았던 그 고통스러움은 다 까먹고 그냥 내가 잘나서 지금이 잘 나가는 거라는 그런 자만? 맨날 이제 언니들 따라서 클럽 가서 놀고 맨날 이제 사치 부리고 이제 명품에 꽂혀가지고 맨날 월급 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이제 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남의 시선, 남의 관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국 가겠다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어머니 가세요. 저는 여기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달 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엄마를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중국인 신분이 있으니까 제주도로 이제 그 비행기 표를 바로 끊고 회사에다 사직서 내고 바로 넘어왔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남게 된 거죠. 근데 한국에 와서는 제가 많이 성향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나를 찾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나를 찾게 된. 그리고 또 나를 좀 사랑하게 되고 나를 좀 아끼게 되는 한국에 와서 그런 거를 지금은 이제 사소한 것에 좀 감사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지금은 열심히 행복하게 지금 라면도 이렇게 마음껏 3개씩 끓여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먹어가면서. 부모님들을 한국에서 다 만났잖아요. 엄마도 만나고 아버지도 나중에 이제 전화가 국정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가 한국 도착했다. 어렸을 때 그토록 원했던 부모님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다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부모님들을 보면서 예전에 받았던 그 상처들이 하나 둘씩 이제 쌓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화병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종교라는 걸 접하게 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됐지. 그러니까 나는 나인 거지. 너는 뭐 아무리 취장을 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널 꾸며놔도 그냥 너는 너야. 너가 너를 보호할 수 있고 너가 너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안아주는 거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안아주고 고생했다. 그래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이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공기를 빼야 되는데 방구가 안 나와가지고 방구를 꼈어요. 기특해 잘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셀프 칭찬을 좀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좀 많이 아파 보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비혼주의였거든요. 가정에 대한 행복한 느낌이 없었어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누군가의 와이프가 되면 나는 과연 좋은 엄마, 좋은 와이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그 관점이 변했어요. 나의 가정을 꾸리고 싶고 뭐 부족하면 뭐 어때? 부족한 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 또한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안아줄 수 있는 그냥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조금 더 붕 떠 있는 마음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이 있으면 조금 더 든든하지 않을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살아가는 의미도 더 있을 것 같고 또 누군가와 인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관점도 변했고 또 나만의 건강한 가족을 꾸리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